수억 원짜리 서버 세팅을 딱 끝내고 전원을 켜는 순간 데이터 센터 전체에 전기가 나가버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끔찍하죠? 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첫 배포 현장이 이런 대참사로 끝나는 걸 막기 위해 D-PDD-DY-01 델 파워 프로텍트 데이터 도메인 디플로이 버전이 인증 시험의 핵심을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한 시험 스펙은 다 건너뛰고요. 바로 배포 첫날의 타임라인으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장비가 도착하기 전 현장 점검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고객 환경에 딱 도착했는데 렉당 최대 전력 용량이 딱 5kVA인 상황이에요. 여기에 헤드 유닛 한 대랑 확장 쉘프 3대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작업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가 뭘까요? 엔지니어라면 부족한 마운팅 레일을 추가 주문하거나 25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를 고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DDoS 버전이 쉘프 3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거나 헤드 유닛과 모든 쉘프의 총 전력 소비량이 5kVA를 넘지 않는지 점검할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처음에 DDoS 버전을 확인하는 게 우선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 버전이 안 맞으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니까요. 현장에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5kVA라는 물리적 한계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력 제한을 넘기면 소프트웨어가 아예 부팅조차 안 되는 건가요? 맞아요. 물리적 전력 한계는 절대적인 기준선이거든요. 이 용량을 초과하면 장비 전원이 안 켜지는 건 오히려 다행이고요. 최악의 경우엔 데이터 센터 전체에 화재나 블랙아웃이 발생합니다. 전원이 들어와야 네트워크 스위치나 소프트웨어 버전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되고요. 정답은 총 전력 소비량이 5kVA를 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물리적 전원이 확보되어야만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군요. 자, 전력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배송된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고 셰시에 적힌 서비스 태그 ABC123X를 포털에서 조회해봤어요. 근데 포털에는 데이터 도메인 3300으로 나오는데 현장 사이트 조사서에는 6400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완전히 불일치하는 상황인 거죠. 와, 현장에서 진짜 흔히 겪는 당황스러운 순간인데요. 이럴 때 기대 모델하고 외형을 맞추려고 베젤만 교체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설치를 강행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죠. 또 올바른 태그가 나올 때까지 라이센스 단계를 건너뛰거나 설치를 중단하고 즉시 지원팀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솔직히 일정이 촉박하면 그냥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서 일단 4개 꽂아 넣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껍데기만 바꾸면 안 되나요? 그게 바로 수백만 달러짜리 유지보수 계약을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와, 아예 지원을 못 받게 되나요? 네, 잘못된 하드웨어 정보로 강제 설치하면 향후 라이센스 발급은 물론이고요. 부품 고장 시에 교체 지원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속임으로 껍데기를 바꾸거나 강제 설치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무섭네요. 그럼 바로 멈춰야겠군요. 맞습니다. 정답은 즉시 설치를 멈추고 지원팀이나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문제를 바로잡는 겁니다. 참고로 무거운 장비들을 렉에 꽂아보죠. 텅 빈 19인치 표준 렉에 헤드 유닛 한 대랑 엄청나게 무거운 DS60 확장 쉘프 2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네, 열 문제를 막기 위해 확장 쉘프 사이에 투유 공간을 띄울지 아니면 통풍이랑 케이블링을 위해 헤드 유닛을 렉 중간에 설치할지 고민될 겁니다. 또 헤드 유닛을 맨 아래에 두거나 반대로 가장 무거운 확장 쉘프를 맨 아래부터 설치할 수도 있겠죠. 발열 제어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헤드 유닛을 렉 중간에 두거나 쉘프 사이에 투유 공간을 띄우는 게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저라면 중간에 넣을 것 같아요. 쿨링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중력이라는 물리법칙을 간과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DS60 같은 고밀도 쉘프는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겠군요. 맞습니다. 이런 장비를 렉 중간이나 위쪽에 달면 무게중심이 높아져서요. 지진이 나거나 살짝만 부딪혀도 렉 전체가 앞으로 쏟아집니다. 통풍을 위한 투유 간력이나 중간 배치는 물리적 안전규칙에 어긋나서 오답이고요. 정답은 무거운 확장 쉘프를 렉의 맨 아래부터 설치하는 겁니다. 와, 렉이 무너지는 건 상상도 하기 싫네요. 안전하게 바닥부터 층층이 쌓아 올렸으니 이제 피와 같은 데이터가 흐를 길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헤드 유닛과 확장 쉘프 2대를
SAS 케이블로 연결해서 다중경로 고가용성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네? 헤드 유닛의 HPA3A 포트에서 첫 번째 쉘프 호스트 포트로 선을 연결했고 거기서 두 번째 쉘프까지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쉘프 호스트 포트를 관리 스위치에 직결하거나 두 쉘프의 관리 포트 사이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쉘프의 확장 포트를 SAS 터미네이터로 막거나 마지막 쉘프를 헤드 유닛의 다른 HBA 포트에 다시 연결할 수도 있죠. 데이지 체인의 끝이니까 당연히 터미네이터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막다른 골목처럼 딱 막아주는 거죠. 일반적인 직렬 연결이라면 터미네이터로 막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고가용석입니다. 아, 고가용성이면 선 하나가 끊어져도 돌아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터미네이터가 막다른 골목이라면 케이블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대신 마지막 쉘프를 헤드 유닛에 다시 연결하면 회전교차로 같은 루프가 완성되죠. 한쪽 길이 막혀도 다른 길을 통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터미네이터나 네트워크 연결은 클린 거군요. 네, 정답은 마지막 쉘프를 헤드 유닛으로 되돌아오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치열하게 실전 문제 탐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잠시 멈춰두고 템포를 좀 늦춰서 오늘 다룬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룬 배포 타임라인을 뒤집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배포의 첫 단추인 고객 사이트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전력 한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둘째, 불일치 시 대참사를 막기 위해 설치 체크리스트 및 서비스 태그 확인은 필수입니다. 셋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렉 마운팅 및 하드웨어 설치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확장 쉘프 SAS 케이블링의 루프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네, 이게 다 데이터 센터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들이죠. 정말 그러네요. 완벽한 매뉴얼과 절차를 숙지하더라도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상상도 못한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변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매뉴얼 너머의 진짜 변수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통제하시겠습니까? 오늘 심층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다음 배포가 무사히 성공하기를 응원합니다.